당신이 그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나가고 넌 들어와. 결말은 어떻게 될까? 궁금하다면 들어와 볼래요? 지금부터 로판 공포 라디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 달 없는 밤 에브렌 성에서.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꼭 알아두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. 귀족가의 저택에는 아무도 모르는 죽은 방이 있다는 걸요. 저는 루체 에브렌, 북부의 오래된 귀족과 에브렌 백작가의 막내딸로 태어났어요.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에브렌 성은 대륙 북서쪽 설원에 고립된 채 600년을 버텨온 돌의 요새예요. 그곳은 태양보다 달빛이 익숙한 곳이죠. 그런데 그 성에는 하나의 금기가 있어요. 바로 남쪽 탑의 세 번째 방을 열지 말라는 것이죠. 그 방은 늘 잠겨 있었고 열쇠도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문이 자꾸만 저를 부르는 기분이 들었어요. 밤이면 그 문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도 들렸고요. 15살 생일이던 날 저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. 온 성이 붉게 물들고 하인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남쪽 탑의 문이 끼 하고 열리는 꿈. 그리고 그 안에는 저와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가 있었어요. 피투성이가 된 하얀 드레스를 입고 뒤틀린 미소를 지은 채 저를 보며 말했죠. 왜 나를 잊었어? 난 너잖아. 깨어난 저는 땀이 흠뻑 젖어 있었고 침대 옆에는 누군가 흘린 것처럼 보이는 붉은 실 한 가닥이 떨어져 있었어요. 그 실은 꿈에서 그 아이가 입고 있던 드레스에 있던 장신구와 같은 색이었죠. 그 후로 매일 밤 저는 그 방에 이끌렸어요. 열쇠도 없고 자물쇠도 고철처럼 굳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17번째 밤 그 문은 저절로 열렸어요. 소리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. 그리고 그 안에는 썩은 꽃과 향냄새가 뒤섞인 듯한 숨이 막힐 듯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. 그리고 그 안에는 낡은 거울 하나가 있었습니다.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전 깨달았어요. 거울 속에는 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서 있었단 걸요. 꿈에서 봤던 저와 똑같이 생긴 피투성이 소녀. 그 애는 입꼬리를 천천히 올리며 손을 뻗더니 거울 너머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. 이제 내가 나가도 되지? 너는 안으로 들어와.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죠. 저는 거울 속에 갇히게 되었고 그 애는 제 모습으로 밖으로 나갔어요. 하인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아버지도 언니도 어머니도 아무도 몰랐어요. 왜냐면 겉모습은 그대로였으니까요. 다만 그날 이후 루체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미소 짓지 않았고 밤마다 저택에서 하인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죠. 이걸 어떻게 전하고 있는 거냐고요?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말하는 이유요? 그건 당신이 곧 그 성을 상속받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. 제가 이 안에서 다음 주인을 기다린 것처럼요. 다시 말하지만 에브렌 성에는 죽은 방이 있어요. 그리고 당신이 그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나가고 넌 들어와. 결말은 어떻게 될까? 궁금하다면 들어와 볼래요? 다음 이야기입니다. 제목 피로 물든 계보도. 우리 집엔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방이 2개 있어. 하나는 지하금고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서재야. 그렇게 말한 건 누나였어요. 항상 침착하고 냉정하던 그 아이는 유독 그 방에 대해선 신경질적일 정도로 경계했죠. 하지만 전 결국 그 방에 들어가고 말았어요. 바로 누나가 죽던 날 밤이었거든요. 그날 누나는 저를 꼭 껴안고 이렇게 말했어요. 루아, 만약 내가 없어지면 아버지의 서재를 찾아가. 그리고 서랍 속 혈통 기록을 꼭 봐. 거기 너에 대한 답이 있을 거야. 그리고 그날 밤 누나는 목이 꺾인 채 침실에서 죽어 있었어요. 자살이라는 판정이 내려졌지만 전 확신했어요. 누나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죽임당한 거라고. 그래서 저는 몰래 서재로 향했어요. 장미 넝쿨이 들이운 돌담의 복도를 지나 커다란 문 손잡이를 돌리자 너무도 쉽게 문이 열렸죠.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. 서재는 숨이 막힐 만큼 먼지투성이었고 책장에는 오래된 족보와 금서돌로 빼곡했어요. 그중 정중앙 붉은 인장이 찍힌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.
에르메이어 가문 혈통 기록 12대 개정판. 제 가문의 족보였어요. 전 그걸 펴봤고 곧바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. 제 이름이 3번 적혀 있었던 거예요. 루아 에르메이어, 탄생 연도 127년, 루아 에르메이어, 탄생 연도 132년, 루아 에르메이어, 탄생 연도 136년. 제 이름도 생일도 똑같은데 생년이 각기 다르게 3번 반복되어 있었어요. 처음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그 아래에 쓰인 문장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. 첫 번째 루아, 마력결 피부로 폐기. 두 번째 루아, 정체성 붕괴로 봉인. 세 번째 루아, 안정된 개취. 현재 관찰 중. 폐기? 봉인? 관찰 중? 도대체 내가 뭐길래 폐기니 봉인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거야? 그때였어요. 책장이 스르륵 움직였고 뒤편에 숨겨져 있는 방이 나타났어요. 벽 안쪽에는 붉은 액체가 흐르는 수정관이 3개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나와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잠들어 있었어요. 하나는 머리가 반쯤 녹아 있었고 다른 하나는 눈이 멀었고 손발이 뒤틀려 있었죠. 그리고 그 아이들 뒤 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. 루아 프로젝트 완전체 탄생까지 실패한 개체는 반드시 보관해 둘 것. 현재 개체 루아 넘버 3 실험 성공 단계 진입 중.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.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. 대신 아까까진 보이지 않던 마법인이 새겨진 장갑이 바닥에 툭 떨어져 있었죠. 그건 누나의 것이었어요.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. 누나는 내 누나가 아니었어요. 그녀는 아마도 루아 넘버 2, 즉 2번째 실패작이었을지도 몰라요. 그리고 전 그녀가 넘겨준 3번째 완성형의 루아. 그녀는 자신이 관찰 중인 루아를 지키려 했고 그래서 죽임당한 거겠죠.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누군가 내 옆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지 몰라요. 나는 나를 나라고 믿고 있지만 그게 정말 나인지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낸 버전인지 아직은 모르겠어요.